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이썬의 사이킷 런이라든가 텐스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파이썬 자체로 이 선형 회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형 회귀라는 것은 일정 그 데이터 흐름, 데이터 분포에 있어서 어떤 1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연속된 값을 예측해 주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선형 회귀의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X 데이터는 1, 2, 3, 4, 5가 있고 만약에 Y 데이터가 2, 3, 4, 5, 6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1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1차 함수는 바로 이런 공식이 나오겠죠. 그죠?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가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절편이 1인 이런 이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건 직관적으로 보고 이제 나온 결과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W와 B를 구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 두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한테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의 결과로 W와 B를 얻어내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도 학습이잖아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 학습 자체가 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정답 데이터가 이미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우리가 좀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자, numPy는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고 그다음에 x 데이터가 자, np의 array고 자, 5, 5, 그죠? 그 다음에 t 데이터도 타겟이니까 4, 5, 6 이렇게 데이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5개, 그 다음에 정답 데이터 또 5개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죠? 이걸로 끝인데요. 근데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데이터의 포맷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두 개, 입력 데이터하고 정답 데이터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1, 2, 1, 2 입력 데이터고 정답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2, 3, 3, 4, 4, 5 그리고 5, 6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슬라이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우 데이터에서 자, 모든 행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열이면 여기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정답 데이터는 자, 로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모든 행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열이면 1이죠. 두 번째 열을 가져오면 정답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확인하니까 1, 2, 3, 4,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Y 데이터
T 데이터, T 데이터 할게요. T 데이터를 하니까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행렬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행렬 연산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5행 1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행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원으로 이렇게 리쉐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를 우리가 좀 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5행 1렬의 2차원 그죠? 행렬이죠. 이렇게 처리해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이 최적의 이 직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시작 기울기와 시작 절편을 랜덤으로 정해줍니다. 랜덤으로 정해준 다음에 W와 B를 약간씩 변화시키면서 이 정답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최소값을 갖도록 우리가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W값과 임의의 W값, 기울기와 Y 절편을 우리가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W는 MP numPy의 랜덤 오브젝에 랜드라는 메소드가 있고 거기에 그냥 1렬을 행렬을 가지는 웨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바이어스도 Y 절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줍니다. W는 왜 2차원으로 했는가 하면 행렬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X하고 행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원 행렬 쉐입으로 만들어 줬고요. B는 상수 연산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이 되어서 그 벡터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개념 알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W 값하고 B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0.98 1하고 지금 우리 X 값이 1인데 랜덤으로 찍었는데 상당히 가깝네요. 그죠? 이렇게 가까우면 러닝을 조금만 해도 최저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랜덤으로 기울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기울기가 그때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실 함수를 우리가 구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이 파이썬에서 랜덤으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임의의 직선을 긋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임의의 직선과 이 정답과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거리를 구하게 돼요. 이 거리가 바로 오차라는 거거든요. 에러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울기가 0.33이고 절편이 0.5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y 값은 WXB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즉 x 값은 1, 2, 3, 4, 5고 그죠? 거기에 기울기 0.33 곱하고 절편을 더하게 되면 y 값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y 값을 기존의 정답인 t 값하고의 오차를 구하고 여기에 제곱을 하게 됩니다. 왜 제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오차가 t하고 y하고 마이너스 빼줬을 때 이 오차가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차는 분명히 있는데 음수, 양수, 뭐 음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으면 이 값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차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과 계산값, 예측값을 빼서 제곱으로 해주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을 다 더해 준 다음에 x의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로스, 손실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값을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딱 한 줄입니다. 이렇게. X 매트릭스와 W 매트릭스 일행 일렬
오행일렬, 그죠? 오행일렬 X 매트릭스하고, 그죠? 1, 2, 3, 4, 5가 되는 W, 일행일렬,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일행일렬로 만들었죠, 쉐입을. 그래서 그 결과값에 그 다음에 상수 B를 더하는 겁니다, 그죠? B는 우리가 파이썬 기초에서 배웠던 브로드캐스팅에 배워서, 그죠? 또 오행일렬의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덧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덧셈은 MP sum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합산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체가 이 절차는 이런데 코드 자체는 너무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loss 펑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이 들어오는가 하면 x 값하고 t 값이 들어옵니다. 그죠? x 값하고 t 값. x 값은 여기 있고, 왜냐하면 w 값은 이미 여기 위에서 구해졌죠. b하고. 그래서 이 x 값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들어와서 y 값은 여기서 구해지죠. 그래서 이 x 값하고 t 값만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y 값은 여기서 나오는 y 값은 np 닷의 x 곱하기 행렬 곱하기 w를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b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측값이 나오고요. 자, 예측값과 정답과의 오차를 구하면 됩니다. 오차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리턴. 바로 리턴 해줄게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t에서 y를 빼줍니다. 그죠? 여기서. 그리고 이것을 제곱합니다. 제곱하여. 근데 각각에 대해서, 자, 각각에 대해서 합해 줍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자체는 행렬이 되고, 그죠? 행렬이 되고, 행렬이 나오고, 행렬 원소를 다 더해주는 것이 NP-썸이 되겠습니다. NP-썸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것을 X의 개수로, 그죠? 원소 개수만큼 나눠주면, 자, 이것이 손실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풀면은 양이 많은데, 그죠? 실제로 코드상에서는 자, 이렇게 짧습니다. 짧아요. 네. 자, 그런데 왜 이 연산이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5개의 값만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지금 값이, 그죠? 뭐 5개만 있겠어요? 10,000개, 20,000개, 30,000개, 100,000개, 100,000개. 한 번 손실함수 값을 계산할 때마다 10,000번 이상의 행렬 연산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연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자체는 이렇게 짧지만 이 코드 내에서 일어나는 연산의 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손실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자, 그러면 W와 B 값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최적의 값을 찾는 방식이 바로 이제 우리 미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건데, 미분을 구하는 것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W와 B, 이 다변 함수, W, B 두 개 변수를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fx도 그죠? 이것이 w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b가 될 수 있습니다. f는 뭐예요? w x 플러스 b 어떤 함수 아니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w와 b로 이제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정사하강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변화량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0에 가까운, 0에 수렴하는 정도의 작은 변화량, 델타 값을 우리가 정의해줘야 됩니다. 델타
식으로 이제 작은 값을 변화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고요. 그 다음에 이 x 지점에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지점의 미분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p의 제로 like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받은 변수의 크기가 동일한 구조의 어떤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변수의 변수만큼 미분 개수만큼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p의 nbit라는 기능을 씁니다. 함수에서 x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우리가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를 줘서 우리는 그 이터레이션을 할 때 인덱스를 가져오겠습니다. 멀티 인덱스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플래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x 값에 대해서 np 어레이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션 플래그를 또 줍니다. 그래서 read, write 모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이터레이션이 끝나지 않으면, 그죠? 끝나지 않으면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터레이션이 끝나려면 하나씩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그 다음 원소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반복을 시켜주려면. 그래서 it의 iter next라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주면 이터레이션이 끝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원소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죠? 미분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인덱스 값을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와야 되고,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접근해서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원본 값을 일단 임시 변수에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좀 변형할 거거든요. 그러면 변형을 하게 되면 원본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값을 일단 기억해 둡니다. 그렇고 xid x는 이제 미분 핵심 코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템프 원본 값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값의 fx 값을 구합니다. fx1은 f의 x, 그죠? f가 뭐죠? 손실함수죠. 우리 함수. 거기에서의 값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에서 원본 값에서 이 땡 값에 대한 값을 가져옵니다. 그죠? fx2.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개 값이 있으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의 미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드라는 결과값에다가 fx1에 마이너스 fx2를 해주고 이제 미분 공식이 나오죠. 우리가 한 번만 해주면 두 번을 했어요. 간격의 차이가 커지기 위해서 더 해주고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2 곱하기 델타 x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미분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연산이 된 다음에는 원본 값에다가 원복을 시켜줍니다. x의 인덱스 값에다가 템프 밸류를 넣어주면, 자, x 원래 값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미분한 결과값을 리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학습을 통해 가지고 W와 B가 나왔다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구했다고 하면 W와 B 값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W와 B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예측값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측 definition predict라고 하고, 이 예측값에는 입력값으로 행렬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 MP array 타입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y 값은 결과값은 예측값은 자 MP의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X와 W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죠? X 값은 우리 입력한 값이고 그거에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면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 W 값과 B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넘겨주고 곱하고 더해주면 예측값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어요. 손실 함수 구현했고, 그 다음에 미분 함수, 손실 함수에 대한 미분도 우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손실 함수를 W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손실 함수를 B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W 값과 B를 기초로 우리가 결과값을 예측하는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는 반복을 통해서 W와 B를 구하는 로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때, 이 위치를 약간씩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델타 X는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위치, X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러닝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 작은 러닝 레이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별도로 이론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는 람다 함수 X, fx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바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로스 펑션의 X 데이터, 그 다음에 T 데이터 얘를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W와 B에 대한 학습을 반복을 통해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레인지 한 8,000번 정도, 8,000번 또는 6,000번 정도의 6,000번 정도를 반복을 해서 우리가 W 값하고 그 다음에 B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W는 W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뉴메리컬 F를 그죠? W로 미분을 하라.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값이 마이너스이면 그죠? 마이너스이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W 값이 자, 이것이 플러스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B 마이너스 러닝 레이스의 numerical derivative 그 다음에 손실함수를 B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W 값이 이제 최적의 W 값을 계속 반복하면서 찾아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찍어 볼게요. 다 찍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스텝 여기 만약에 400이면 W 값하고 값을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값을. 그래서 실행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위에서 좀 전에 오류가 났던 것은 제가 이것을 구현을 하고 로스 함수, 로스 펑션을 구현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템포 밸류에 철자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고쳤고요. 그다음에 이거 출력을 할 때 400이 아니고 400으로 나눴을 때 자, 0이 되면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W와 B 값 한번 만들어 봅시다. 0.34 좀 낮죠. 0.34가 1이 되는 과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0.34로 시작해서 지금 뭔가 커졌다가 작아지죠. 예,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초기 값을 한번 출력을 해주면 좀 더, 여기서 초기 값을 다시 그러면 지금 W와 B가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W와 B 값을 0.7 말고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좀 해볼게요. 0.8, 0.009죠. 009죠. 그러면은 여기를 한 좀 더 잘게 이쪽에서 한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초기 값이 이거였는데 자, 이 미분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1에 점점점 수렴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B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1을 이제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하고 B 값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측해주는 함수, 예측해주는 우리가 값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predict라는 메소드 만들었죠, 그죠? predict를 만들었고 여기에 np array 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차원 10이라는 값에 대한 예측 값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또는 10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2차원, 2차원, 이게는 이제 값이 하나인데, 여러 개의 값을 처리해주는 우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놔주고, 근데 np array가 돼야 될게요. 그리고 여기에 값은 예측을 해주면 됩니다.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쉐입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인풋 데이터의 리쉐입. 쉐입을 둘에 6개, 6행 1열로 행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를 더 더한 결과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텐서플로우라든가 사이클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원리에 입각해서 그 코드를 하나씩 작성해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